자, 생물 파트. 자, 감각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감각기관 나오는 게 여기 한 4가지 정도 나오나요? 시각, 그죠? 시각, 그 다음에 피부감각, 그 다음에가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한 5가지 나오네요. 예. 자, 시각부터 보시면 우리가 뭐 보는 건데, 시각에서는 뭐 요 구조와 기능을 일단 뭐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이렇게 많네. 야, 요거 외울 수 있겠냐 이거. 자, 일단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일단은 빛이 들어가는 경로에 대한 걸 먼저 외워보자고요. 일단은 빛이라는 놈이 각막을 일단 처음에 지나갑니다. 자, 각막을 지나서 여기로 지나가죠. 동공을 지나가죠, 그죠? 동공을 지나갈 거예요. 동공. 자, 동공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거 수정체라는 렌즈를 지나갑니다. 겉에 있는 각막, 근데 가운데 있는 구멍인 동공, 그 다음에 렌즈인 수정체를 지나가죠. 수정체를 지나가서 굴절이 된 다음 이 내부를 지나갈 거예요. 이 내부는 유리체라고 합니다. 유리체.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유리체는 액상이겠네요. 액체 상태를 얘기하겠다. 자, 그 다음에 빛이 유리체를 지나고 망막에 도착합니다.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요 망막을 도착하겠죠. 망막에 도착을 하고, 근데 망막 중에서 상이 굉장히 잘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요걸 황반이라고 합니다. 여기 쏙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맹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어서 여기에 상이 맺히면 안 보입니다. 그 망막에는 맹점도 있고 황반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쭉 와서 망막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인식을 해요. 시각세포가 인식을 하고, 그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전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가는 경로에 있는 것들을 지금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시면 여기 홍채 보이시죠? 홍채. 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홍채가 길어지면 홍채가 양쪽에 있어서 이게 동공인데, 홍채가 늘어나면 동공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홍채. 그 다음에 수정체에 붙어 있는 근육인 선모체, 이거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가까운 거 볼 때는 굉장히 수정체가 두껍고요, 먼 거 볼 때는 얇아져야 되거든요. 두께 조절해 주는 게 선모체. 자, 그 다음에 망막의 그 더 겉에 부분이 이제 맥락막이죠. 여기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자,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만드는 암실의 역할을 하는 게 맥락막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은 공막. 이건 형태 유지. 자, 그래서 각각의 명칭하고 기능,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한 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보는 과정,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지금 쭉 적어줬네요. 빛이 각막을 지나서 동공을 통해서 수정체로 들어가네요. 유리체를 지나고 망막의 시세포에 도착하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눈의 조절 작용 2가지, 밝기에 의한 동공의 조절,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조절,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밝은 경우에는 빛의 양이 많잖아요. 그건 동공이 클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알면 되겠죠. 밝을 때는 빛의 양이 많으니까 동공은 줄어들어야 돼. 동공이 줄어들려면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는 늘어나야 돼 라고만 한 가지만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수정체에서는요, 가까운 거 볼 때는 우리가 돋보기 생각하세요. 돋보기. 가까운 거 볼 때 볼록볼록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이 선모체는 늘어나야 될까? 아니에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선모체도 줄어듭니다. 수정체도 줄어든 건데 선모체도 줄어들어?
왜냐하면 가운데 요 실처럼 생긴 근육이 있죠. 요게 대신 늘어납니다. 예. 가운데 있는 실처럼 생긴 근육이 늘어나고 양쪽에 들어가 있는 양쪽에 자리하고 있는 선모체와 수종체는 두꺼워져요. 가운데 있는 요 실처럼 생긴 근육이 늘어나고요. 자, 이 두 가지 그래서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감각에서는요, 자극을 느끼는 피부 감각은 5가지가 있다. 이 감각점 피부 감각은 5가지가 있다. 요거 순서대로 외우세요. 예. 이게 순서대로, 많은 순서대로 나온 거거든요. 통점, 앞점, 촉점, 냉점, 문점. 통압, 촉, 냉, 온. 이 5가지인데요. 통점은 통증이고, 앞점은 누르는 거, 압력에 대한 거고, 촉점은 접촉에 대한 거고, 냉점은 차가움, 온점은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것들인데, 중요한 게 이 분포와 특징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감각점들은 우리 몸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몸 전체에 있는데 고르게 있지는 않아요. 고르게 있지 않습니다. 고르게 온몸에 분포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몸 전체 내장기관까지도 다 고르게, 내장기관에서도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고르게 있지는 않다. 그 두 번째 줄도 같은 얘기네요. 동일한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되는 개수에 다 차이가 있고요. 감각점이 많으면은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이 굉장히 더 예민하겠죠. 자, 가장 많은 게 통점. 자, 순서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이 피부의 감각점을 통해서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된다. 자, 여기서 나올 거는 요거 전에 특징에 대한 거 나올 거고요. 누가 제일 많이 분포되느냐 또는 분포되어 있는 순서, 통압, 촉, 냉, 온, 그런 정도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귀네요. 귀. 자, 역시 귀의 구조와 기능도요,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귓바퀴, 여기를 통해서 부딪혀서 모여지게 됩니다. 모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귓구멍을 통해서 이동하겠죠. 외이도라고 합니다. 귓구멍이에요. 자, 소리가 모여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쭉 가다가 고막에 부딪히네요. 고막에 부딪히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진동이 어디에 전달돼요? 그 안쪽에 있는 뼈, 귓속뼈에 전달이 됩니다. 귓속뼈에 전달이 돼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근데 전달될 때 여기서 증폭이 일어납니다. 귓속뼈에서 증폭이 일어나고요. 그 소리는 달팽이관으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된다. 달팽이관은 그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뭐가 있다? 청각세포가 이쪽에 있다. 달팽이관에. 자, 이렇게 소리 전달하는 걸 먼저 보시고, 그럼 소리 전달하고 관여 없는 게 누구있냐 봤더니 귀인두관이 있네요. 여기 귀인두관. 요겁니다. 요거 귀인두관. 자,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조절해 준다. 비행기 타고 갈 때 귀가 멍멍해지면 하품을 하거나 앗소리를 내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요. 이런 게 귀 인두관을 열어주는 거예요.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 조절, 귀 인두관. 소리 전달하고는 관계가 없죠. 압력 조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골이관 보이십니까? 방골이관. 이거는 몸의 회전을 감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고 있구나 느껴지는 게 여기고요. 전정기관, 여기 전정기관.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합니다. 이 둘이 합쳐서 평형감각기관이라고 하고요. 요 평형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될 거고, 청신경, 요거는 이제 소리, 청세포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할 거고, 신경은 뇌로 전달해주는 이제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에도 소리 전달에 관여하는 놈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놈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네요. 귀인두관, 그 다음에 평형감각기관, 방골이관하고 전정기관 체크해 두시고, 자, 소리를 듣는 전체 과정이네요. 소리가 모여서, 귓바퀴에서 모여서, 귓바퀴니까 지분, 소리를 모은다는 거죠. 웨이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고막에서 진동을 합니다. 귓속뼈에서 증폭을 하고, 달팽이관에서는 청세포가 있어서 이를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고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해준다 라는 경로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평형 감각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네, 두 가지라고 그랬죠. 방골이관, 그 다음에 전정기관. 자, 여기서 받아들인 자극이 평형 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몸의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방골이관은 회전 감각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방골이관이 3개가 있죠. 그림 보시면 하나, 둘, 셋이 되어 있는데 이 3개가 서로 수직이에요. 서로 수직. 방골이관 3개가 서로 수직이라 수학의 세계는 XYZ축이죠. 그죠? XYZ축.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 회전해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기울어짐. 몸의 기울어짐을 받아들이는 건데, 전정기관 안에는 이런 판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작은 선모들이 이렇게 나 있어. 털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뼈 조각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어지면 이 뼈 조각이 이렇게 굴러가겠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털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건드려요. 건드리면 우리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정기관은 뭐 이런 말도 나오네요. 중력에 의한 위치 감각, 이렇게 선택지에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기울어졌을 때 이석이라고 하는데, 이 뼈 조각을 여기에 굴러가는 건 중력의 역할이니까, 그죠? 자, 기울어지는 거는 전정기관, 회전은 감각, 방골이관.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냄새인가요? 냄새 맡는 거하고 맛보는 거. 자, 후각입니다. 후각에서는 뭐 다른 거 없고, 일단 구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콧구멍을 통해서 냄새 기체 분자가 들어오면 여기가 비강이고요. 비강이고, 이 비강 위쪽에 이런 후각세포가 있어요. 후각세포 요 그림 한번 잘 보세요. 그림으로만 나와도 이거 후세포야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자, 후각세포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요겁니다. 물질의 상태가 기체인 놈을 우리가 맡을 수 있어요. 기체 상태가 됐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세포를 자극하고 이걸 후신경이 받아서 뇌로 전달해 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주 민감한 그런 감각이에요. 냄새 맡는 건 굉장히 예민한데요, 쉽게 피로해 준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한 가지 냄새를 우리가 맡아요. 맡는데 금세 익숙해지죠. 금방 익숙해지죠. 몇 번 지나면 이제 그 냄새를 잘 못 느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냄새가 오면 또 금방 느끼죠. 여기서 쉽게 피로해진다는 얘기는 모든 냄새에 대해서가 아니고 어느 한 가지 냄새에 대해서 금방 익숙해진다. 요 상태에서 다른 냄새가 들어오면 다른 냄새를 쉽게 또 맡을 수 있죠. 예민하니까, 민감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맛을 보는 미각입니다. 혀에 보면 작은 돌기들이 나 있습니다. 이거 유두라고 부르고요. 유두의 양쪽 옆에 이런 맛봉오리가 있습니다. 맛봉오리가 이제 미세포가 있는 거예요. 맛세포가 있는 곳이죠. 자, 맛봉오리 안에 이런 맛세포들이 있는데요. 맛세포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 동글동글하게 생겼네. 자, 이 새끼는 맛을 느낄 때 어떤 상태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맛을 느낄 수 있다. 물질의 상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 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봉우리의 맛세포에 닿으면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 준다.
특징은 기본적인 맛이 5가지가 있네요. 단맛, 짠맛,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신맛, 쓴맛, 감칠맛. 예.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인 맛이고요. 우리가 맛을 느낀다 하면 미각하고 후각이 합쳐진 종합적인 감각입니다. 후각이 고장나면 제대로 우리가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식 맛은 종합하여 느끼는 감각이다. 미각과 후각의 조합이다 라고 보시고, 여기 기본 맛에 보면 매운맛이 없죠. 그쵸? 매운맛은 기본 맛이 아니에요. 매운맛은 여기서 느끼는 감각이에요. 통점. 우리 피부 감각 앞에서 배웠죠? 여기서 느끼는 감각이에요. 즉 매운맛은 뭐냐? 고통이야, 고통. 기본 맛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문제 또 본문 먼저 공부해 보시고 문제 풀면서 필요하면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